안녕하세요. 조사방법론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설문지를 보면 오늘 가르쳐 드리는 네 가지의 척도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매번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척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척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조사 연구 방법 시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26쪽부터 128쪽까지 얘기입니다. 척도는 자료를 양적으로 표현하려고 사용하는 측정 도구입니다. 자, 다시요. 척도는 자료를 질이 아니에요. 양으로 표현하려고 사용하는 측정 도구를 얘기합니다. 아마 강의 자료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자, 길이를 재는 자, 그리고 무게를 재는 저울, 그리고 온도를 재는 온도계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자료를 양적으로 자, 센티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그리고 뭐 섭씨 몇 도, 화씨 몇 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전부 다 양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측정 도구를 이제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하고 지속적인 규칙에 따라서 측정 대상에 딱 알맞는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숫자를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척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가지고 너무 일상에 이렇게 완전히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거라서 가끔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게 있죠. 바로 도량형입니다. 도량형은 측정의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뭐 1m는 무엇으로 한다. 뭐 예를 들어서요. 1kg은 무엇으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곱미터, 1제곱미터는 무엇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서 옛날 말로 평이라고 하죠. 뭐 10평, 20평 뭐 이런 평이요. 뭐 한 평은 얼마로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척도가 우리 일상에 쓰이고 있고 척도라는 말을 뭐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주 그게 객관적인 어떤 그 측정과 기준의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측정된 결과라는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몇 평이라든지 뭐 높이는 얼마고 뭐 길이는 얼마고 부피는 얼마고 이런 거 전부 다요. 그래서 측정 도구를 척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척도는 우리가 특히 이번 주차에 배울 척도는 전부 다 양적인 표현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척도는 상당히 자유롭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계산이 불가능한 척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척도는 셀 수 있다는 점을 그 기준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 척도라는 것, 이번 주에 배우는 척도는 양적으로 변환하기 어려운 어떤 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연구에서는 쓰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의 심리, 마음은 전적으로 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아주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렇게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측정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척도를 개발해서 최대한 측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IQ예요. 자, 지능을 측정하려고 우리가 뭐 공간 능력, 뭐 수리 능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자, 엄선된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확보한 엄선된 겸사지를 가지고 문제풀이식, 자기기입식 스타일로 자,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의 머릿속에 지능을 최대한 측정하고 있고 그것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역에서 그렇게 지능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의 머릿속 감정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척도를 개발해서 측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직까지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질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냥 믿어 의심치 않는 철학, 질적인 내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확신하는 그러한 철학조차도 어떨 때는 수량적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한 번쯤 척도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언어학, 우리가 뭐 3단 논법 같은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어학하고 수사학, 말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런 학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척도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자, 이렇게 척도는 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정 도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적인 조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척도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강의 자료에 적어놨습니다. 자, 통계적 조작이라는 말이 어렵다고 하면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등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자,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존 자료에 대해서 측정한 측정값에 대해서 조금만 계산을 해서 변환하면 더 의미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른바 점수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어갈 영상에서는 점수화하는 요령이라든가 점수화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적, 숫자로 표현 가능하게 그렇게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쓰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널리 이미 알고 있는, 특히 설문지에서 많이 해봤던 그러한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